한국교회 지도자들이 3.1운동 102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또다시 새학기를 맞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사 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취재했습니다. 난민 보그마를 통해 이슬람 선교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난민 전문 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이터 김재영 선수가 구티비가 개발한 녹톡 앱을 홍보하겠다는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102주년을 맞았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참여는 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한 계기가 됐습니다. 102년이 흐른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에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앞장섰던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한 한국교회 대표들이 모여 신앙 선배들의 애국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3.1운동은 계층과 지역, 성별과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은 한국교회가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실천이란 3.1운동의 정신과 목표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분열된 남북의 현실은 3.1운동에 남아있는 과제라며 한국교회가 이 일에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102년 전 3.1운동도 한국교회가 주도하고 이끌어갔다면 오늘 이 미완의 3.1운동도 한국교회가 완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강석 목사는 이를 위해 아직 발굴되지 않은 3.1운동의 사료나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드러내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됐던 것처럼 초갈등 사회를 화해의 시대로 바꾸는 피스메이커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3.1운동 102주년 한국교회 선언문을 발표하며 국제 질서 속에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과와 민족애를 바탕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한편 한교총은 이날 예배에서 3.1운동 공헌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공헌자로는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올린 신석구 이필주 목사와 일제강점기 당시 의료와 선교에 헌신한 윌리엄 린튼 선교사를 선정하고 이들의 후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2일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사와 학생들은 개학 전후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부터 새학기 등교 개학이 시작됩니다. 개학 첫 주에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맞춰 학사 일정이 운영됩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14일까지 유지되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초, 중, 고교와 유치원의 개학은 기존의 학사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전국 고등학교 3학년과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은 학년별로 나눠서 격주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2개 학년씩 묶어 격주로 등교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특히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 적응과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해 가급적 3월 등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내 방역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학교에 오기 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설문에 응해야 합니다.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등교할 수 없습니다. 교내에는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 물품 등이 비치됩니다.
또한 점심 식사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 활동 이외에 불필요한 이동은 자제됩니다. 실내 환기와 소독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등교 확대에 대비해 개학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강제 이주 난민은 약 8천만 명, 인구 97명 중 1명 수준으로 난민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국내 한 신학대학교에서 난민 선교를 통한 중동 지역 복음화를 위해 난민 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아랍페르시아 유럽난민협회 에이펜과 함께 난민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난민 관련 이론을 정립하고 선교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신학대학교에서 난민 이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난민연구소와 에이펜은 지난 26일 개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난민을 통한 중동 22개국 선교란 방향성을 가지고 난민 학술 이론과 전략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민연구소 김요한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전문적인 선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설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많은 자료들 또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이 좋은 자료들이 이제 사장이 될 것 같아서 편집도 하고 연구도 해서 더 좋은 난민 선교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난민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난민연구소 측은 먼저 인적 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난민 연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유럽 중동 등지에서 난민 사역을 하는 에이펜 소속 선교사들을 국가별 난민 연구원으로 임명해 난민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난민 선교에 대한 최신 동향을 담은 선교 저널을 연 2회 발행하고 정기 포럼 등 다양한 학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난민 관련 이론을 총망라한 난민학개론을 출판해 한국교회와 학계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난민연구소는 이 같은 연구 활동으로 국가별 난민정책 개정에 기여하면서도 선교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여 면에서 난민 선교를 하고 있는 각 지역의 선교사들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난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한국의 난민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주고 선교적인 입장에서는 이슬람 선교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선교 동원을 하려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고 전 세계 약 8천만 명의 난민을 통해 열리는 중동 선교의 문. 난민 연구소 출범이 해외 선교의 새로운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이터 김재영 선수가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AFC 15 미들급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구TV 시청자들과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재영 선수는 앞서 지난해 10월 구TV 특별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에 출연해 녹톡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며 앞으로 시합 때마다 녹톡을 알릴 수 있는 현수막을 들고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TV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김재영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WGFC 소속 안상일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47초 TKO 승을 거둬 챔피언 벨트를 지켜냈습니다. 김재영 선수는 훈련부터 시합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며 특히 시합에서 많은 성도에게 도움이 되는 녹톡앱을 홍보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에게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결과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습니다. 접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9%였습니다. 개별사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조사에서는 화이자 백신 신뢰도가 62%로 가장 높았고 모더나 53%, 아스트라제네카 44% 순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 일시 보상금과 사망 일시 보상금, 장제비 등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 일시 보상금의 경우 4억 3,700여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증 장애 진단 시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 보상금의 100%가 각각 지급됩니다. 코로나 3차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업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며 지난달 종사자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숙박, 음식업 사업체 종사자는 10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7%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후 감소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에 이어 다음 달에도 석탄 발전 가동을 일부 멈추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에 따라 전체 석탄 발전기 58개 가운데 19기에서 28기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력 수요가 낮은 주말에는 26기에서 28기를, 평일에는 19기에서 21기를 멈추게 됩니다. 또 최대 37기의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했다가 해제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석 달간 기획조사를 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2만 2천여 건의 거래 해제가 이뤄졌고 이 중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것은 3,742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 띄우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실시됩니다. 논이나 밭 등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국 경지 면적이 8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경지 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경지 면적은 156만 5천 헥타르로 전년보다 1% 줄었습니다. 경지 면적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건물 건축, 유휴지, 공공시설 등이었으며 개간이나 간척을 통한 경지 면적 증가분은 1,000헥타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은행이 미얀마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이뤄진 인출 요청건에 대해 지불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22일자 서한에서 이미 지불된 자금은 세계은행과 합의된 경비이며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 자금은 회수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2035년까지 철도를 비롯한 교통망을 대폭 확충합니다. 무역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등은 교통망을 2035년까지 총 70만 킬로미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철도 길이 20만 킬로미터, 고속도로 46만 킬로미터, 고급 항행 통로 2만 5천 킬로미터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는 하루, 주변국과는 이틀, 전 세계 주요 도시와는 사흘 안에 화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겨울철 대표 질병인 독감 환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수십 년간 여느 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독감 보고가 이루어졌다며 독감이 사실상 미국에서 사라졌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독감 예방주사 접종 등의 조처가 독감 급감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독감은 전염성 질환 중 가장 큰 위협으로 매년 5만 명에서 6만 명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케냐의 농부들이 농작물을 황폐화시키는 메뚜기 떼를 잡아들여 식량 자원을 바꾸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기업 더 버그픽처는 아프리카를 덮친 메뚜기 떼를 포획해 단백질 사료나 유기농 비료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업체는 메뚜기 떼를 잡아오는 주민에게 킬로그램당 50실링, 한화로 약 500원을 주며 총 2톤에 달하는 메뚜기를 잡았습니다. 더 버그픽처는 사람들이 곤충을 가격 경쟁력이 있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단백질원으로 보도록 이 같은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털 무게만 35kg이 된 양이 발견됐습니다. 호주의 농장동물보호소 에드가스 미션 생추어리는 멜버른 북부 숲에서 털이 엉킨 채 돌아다니는 양 한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버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양은 구조당시 털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고 잘 먹지 못해 병들어 있었습니다. 털을 생산하기 위해 개량된 메리노 양은 털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이 보호소 관계자는 버락의 귀에 인식표를 달았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버락이 한때 농장 소유였다가 길을 잃고 숲속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국악을 벗고 복음의 생명력을 되찾자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NCCK 이홍정 총무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생명과 신앙의 본질에 마음을 모으고 박제화되고 교권화된 교리와 직제의 국악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가치와 시대 정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융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락교회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 방문해 코로나19 피해구를 위한 기금으로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신정우 통합총회장은 코로나19 피해구를 위한 2차 전국 모금을 진행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염려가 많았다며 귀한 헌금을 잘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목회를 주제로 제9기 블렌디드 문화목회 콜로키움을 오는 4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행사는 신학, 인문, 목회 지역의 4개의 영역을 통해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문화목회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청각 장애인 지원센터 헬렌켈러 센터와 소셜벤처 닷이 시청각 장애인 인식 개선과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양사는 인식 부족과 제도적 지원 미비로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한 닷은 센터에 시청각 장애인용 점자 스마트 시계 닷워치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3.1운동 당시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세상의 희망이 됐습니다. 102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3.1절을 맞아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